대학교 때 풋풋한 고백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아해. 설레임을 함께하고 나 토하고 올게. 같이 가. 싸우기도 오지게 싸웠던 두 사람은 뭐라고? 그렇게 후회 없이 헤어졌고 운명처럼 사랑은 변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이었다.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 안 해요. 뭐야? 저 안 해요. 다음날 환동이에게 사연을 들은 범수는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물러나는 것이 대사를 그르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응, 그렇지. 조감독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이렇게 팽한다고는 개뿔. 근데 나는 그 널리고 널린 것들 중에서 네가 좋다. 지금까지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게 꽤나 멋있어 보이는 범수였습니다. 이게 나를 얼마나 아쉽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다. 알고 보니 그는 환동이도 진주도 포기하지 않는 충분히 아쉽구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였죠. 귀찮게 해야겠다. 그래서 불꽃 범수는 남의 집에서 누구세요를 외치는 누구세요? 이상한 당당함을 선보였습니다. 제 쪽에서 해야 되는 질문 같은데. 아, 그렇지. 하세요. 누구세요? 뭐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서울에 있는 진주 아니,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 뭐 좋아하세요, 보통? 엄마와 수다를 떨고 있는 의외로 털털한 불꽃 범수였죠. 아니, 무슨 낮잠을 밤잠처럼 자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진주랑 되게 친하구나. 엄마랑 되게 친한 것 같은데. 그리하여 진지하게 진주와 이야기를 하고픈 범수는 귀찮게 해요. 아쉬울 거 없는 대감독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프로답지 못하게 그러지 마시죠. 보통 이런 상황에선 이딴 쉰 소리를 하기 마련이지만 난 안 하죠. 난 특별하니까. 그래서 특별한 범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죠. 치킨 어때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치킨으로 때우려고 해. 맞아, 맥주도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 그렇게 작가님 치킨 먹이려고 왔다가 산적한테 술을 바치게 된 범수는 왜 안 마셔요? 아, 끊었어요, 저는. 나는 작가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싶은데.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봐요, 나 듣는 거 되게 잘해. 분위기도 맞출 겸 근데 나만 취하면 말 못해요. 나만 쪽팔리게 되지. 바쁜데 어떻게 만나요? 지가 취하고 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다 했어요. 내 얘기 들어준다며. 왜 자기 얘기 풀스토리야? 그러니까 왜 술을 먹여요? 들어요. 어쨌든 대화가 무르익어가는 와중 들려오는 샴푸 노래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범수였는데 무슨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을 느껴. 왜 승질을 내요? 저 노래 가사 쓴 사람한테 차였어요? 정답. 뭔가 탈룰라같이 패드립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과거 폭행을 해버린 진주였죠. 그리하여 또 본의 아니게 서로의 과거사를 알게 된 이 둘은 저기요! 여 노래 좀 바꿔달라니까요! 사람 죽일 셈이야! 우연히 얼척없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술맛이 더 좋아져서 맥주가 밍밍하다. 그렇게 기분 좋게 소맥 하나? 여기요. 홀리 몰리.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엄마 코트는 왜 안 해놓으셨대? 아, 뭐 늦잠 안 자려고? 그 당황하면 죽는 규칙이라도 있듯 건실한 청년이네? 그럼 뭐 천천히 입어요, 뭘 당황한 사람처럼. 슈즈 거꾸로 입으셨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이상하게 아침밥까지 같이 먹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방울토마토 좋아하시는구나. 토마토 좀 따다 드릴까? 예. 왜죠? 아, 이거. 그렇게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토마토까지 테이크아웃한 진주는 뒤에 범수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전력으로 토마토를 버리고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각 범수는 죽겠다. 싫은 날씨네. 그렇게 대참사가 있고 다음날 서로 어색하게 미친 새끼. 이상하게 별로. 미안. 개새끼. 쌍욕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아무리 욕을 해봐도 별로. 어색함은 그대로고 더러운 기분만 추가되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조금 더 자신들의 사이를 명확하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몰라. 책임져요. 아니, 여기서 왜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뭐 인재사고인가? 그럼 뭐 자연재해야? 반말을 하세요. 그럼 그쪽이 책임져요.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1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드디어 아직 거
오늘부터 1일. 사귀기로 했다고? 아니, 어색한 관계 1일. 오늘이 어색한 관계 2일째야. 신선하네. 아니 2일차가 됐습니다. 솔직했지. 그거였어. 아니야. 근데 둘 다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봐서는 형 잤으면 잔 거지. 그게 뭐라고? 굉장히 안 했던 걸로. 어쨌든 진주는 범수를 만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향이 느껴진 거야. 누나랑 그 노래랑 안 어울릴 거 알지? 이것만 들으면 우울해지거든, 그 양반이. 왜? 범수를 말려 죽일 준비를 말이죠. 짜증나게 할수록 완벽하게 불러서 말려 죽일 거야. 그리고 당연하게도 타고난 딜러였던 범수는 진주와의 첫 회의 때부터 뽀뽀를 해? 갑자기 또 해 뽀뽀를? 감정을 쌓아가야지. 무턱대고 입을 들이대. 눈 마주쳤으면 진도 빼는 거지. 뭘 시간을 끌어? 옳다구나 하며 딜러기 시작하는데 학습진가? 나 드라마 5편째고 한 편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다 대본이 좋아서였을까? 어느새 서포터가 된 진주는 범수의 이니쉬를 시작할까요? 노래 궁극기로 카운터 쳐버렸죠. 뭐지?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설정? 포크로? 걷다가 보면 항상 오케이, 알겠어요. 구조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렇다면 나가는 집 근처에서 걷다가 보면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거 기타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기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한 범수였습니다. 한편 이 인지부조화 오는 장면을 우연히 방송국에서 목격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작가님 클래스에 신경 쓸 걸 신경 써. 드라마국 국장 성인종과 요즘 것들 다 그렇잖아. 진주의 전 사장인 정혜정 작가였죠. 옆에 있는 애랑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혜정 작가는 성인종 국장에게서 진주와 범수의 소식을 듣고 쟤랑 작품을 준비한다고? 아주 유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신인 작가 작품 여기서 하면은 나 여기서 안 해. 한편 그 시각 진주처럼 은정이 또한 아주 유치한 사람을 상대하게 생겼는데요. 너 이번에 사회적인 문제보다 사람 자체에 접근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아는 선배에게서 다큐멘터리 제작 하나를 제안받는데 하필 상대가 이소민이라는 배우라니. 그러니까 소민은 너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니? 엉뚱했습니다. 그 내가 오늘 입도 뻥끗 안 했어. 왜 뻥끗도 안 하냐고. 그게 얼마나 귀찮은 건 줄 알아? 그리고 은정이와 사이가 좋지 않는 대학 동창이었죠. 어머 반갑다. 나도 와서 알았어. 몇 년 만이지?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대학 동창.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네요. 물어뜯기 바쁜 둘이었었죠. 욕도 잘하시고 술도 잘하시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죠. 자기소개에 자기가 소민 씨 부른 건가 봐요. 어쨌든 이 의문의 투기장은 여전히 술 좋아하시죠? 혹시 지금 음주방송 아니에요? 소민이가 선빵으로 선방을 하긴 했는데 그걸 생각해 알아요? 잠깐 쉬죠. 녹화 5분 만에 쉬어. 내일 끝나 이거.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판이었죠.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단어의 의미가 무색한 지금 PPL 얘기하는 건데요. 잠깐 쉬죠. 또 쉰다고? 뻔뻔한 님비라고 할 수. 냄비요? 네. 쉬죠. 그래. 쉴 때 됐어. 휴가를 다녀오지 그래. 잠깐 쉬죠. 못 알아들면 고개만 끄덕거려. 왜 자꾸 받아치는데? 너 보고 다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모르면 감추는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쉬죠. 둘 사이는 왜 그렇게 된 거야? 몰라? 그걸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사연이 있었던 이들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것도 먹어.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경우는 없어. 아니 그건 가능한 거야. 이것 봐. 난 벌써 배가 부른걸? 나 너무 배불러 죽을 지경이야. 어쨌든 아무리 친한 선배의 권유라지만 이런 소민이란 사람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은정이는 뭐? 왜? 당연히 고마긴 하다. 궁금했죠. 뭐? 소민이가. 그리고 그 시각 은정이와 마찬가지로 범수 또한 궁금했습니다. 기타는 이제 또 어디서 나오는 건가? 먹을 땐 안 하죠. 이은결 뺨치는 진주의 기타 마술은 그렇게 먹는 걸로 일단락되고 그러는 김에 범수는 말했죠. 나 이제 많이 놀려 먹었으니까 좀 편해졌죠? 이제 우리 막 어색해하지 말자고요. 예? 알았어요. 그리하여 어색한 시간 끝.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어색함에 안녕하세요. 단위까지 추가.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 그렇게 누구 하나 입을 제대로 못 대는 그때 타이밍 좋게 범수를 구해주는 성국장이었죠. 아니요,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잠깐만요. 저기 작가님, 저 잠깐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리하여 반가움에 한달음 달려가는 범수에게 성국장은
그러니까 임진주 작가 작품을 여기서 하면 정혜정은 여기서 안 한다. 진주의 드라마를 포기하라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정 작가 이 작품 끝으로 FA야. 정 작가 자존심 때문에 저를 뭉개요. 하지만 범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했죠. 전체 회의 하시죠. 이 작품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 채널에서 해야 하는지 PT 할게요. 의미 있는 작품이 일개 작가의 치졸한 농단으로 채널에서 밀려난다? JBC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이런 범수의 주장에 어떻게 보면 치기어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른스러운 말이라고 볼 수 있기에 성국장은 범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수와 마찬가지로 그의 파트너였던 진주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여자였죠. 자신의 동생이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자 여기 내 남친 정한. 안녕하십니까 누님. 좋은 마음으로 너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 3,000원. 그거 다 지영이 줄 수 있어? 그럼요. 3억이면? 그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아. 다 너희 잘 되라고 상대가 그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알아줄 때까지 표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이렇게 성심성의껏 어차피 다 알고 있어. 감추려고 했으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 지켜진다니? 동생 커플에게 조언을 해주었죠. 물리로 이기고 지고 사랑한 사이가 어떻게 그래? 누가 그거 몰라? 야, 안아주면 돼. 사랑한다며. 뒤에서 피가 날 것 같아. 그리고 지영이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있을 수 없었던 진주. 화가 나도 당장 미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그 말 들어야 속이 시원해지면 그리하여 강력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지영이는 그날 밤 엄마에게 말했죠. 어머니에겐 2명의 딸이 있죠. 있죠. 하지만 엄마는 애석하게도 그 중에 한 명은 미친년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네가 아니라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진주보다 더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범수였죠. 국장급에서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까였어요. 네. 윗선의 치졸한 행각 때문에 드라마가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안색이 어두워지는 진주에게 범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작가님 기획안에 있던 거 내가 좀 있어 보이게 수정을 했는데 작가님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뭐 수정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건들지 마요. 내가 한 게 더 좋아. 근데 이거 갑자기 왜요? 우리 기획안 다 있는데? 설득? 정혜정 작가가 우리 작품 이 채널에서 하면은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서도 부럽다. 정혜정 작가가 부러웠던 진주는 아니 그렇게 유치한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나도 빨리 성공해서 유치하게 살고 싶다.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는데 그게 급한 불인 줄 알고 곧바로 차갑게 꺼주는 범수였죠. 난 성공하면 사람 확 변할 거야. 유치하고 건방지게. 뭐가 됐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작가님은 흔들림 없이 하시던 글쓰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PT는 내가 하니까. 뭐지? 그 자신감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은 막 비현실적으로 말 너무 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현실적인 인물이 실제 존재를 하거든. 그리고 자칭 PT의 신을 보고 진주는 말합니다. 이 정도 잘난 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더 놀라워. 이런 인물을 다큐를 찍어야 되는데. 다큐멘터리? 그러고 보니까 은정이는 다큐멘터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다큐요? 혼자 살고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오겠죠? 물론 동의하에. 그럼 남자친구 집에 못 데려오잖아. 잘 안 되고 있긴 하네요. 너 요즘 남자 만나니? 생길 수도 있잖아. 나 그럼 나와 불난하게 노는 거 방송 나가도 돼? 너 물란하게 노니? 아니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다큐멘터리 감독이 누군지 궁금한 소민이에게 은정이 선배는 조심스레 입을 떼는데 감독은 이은정? 네, 이은정 감독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흥미롭지가 않은데.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야 앉지 마. 얘기 좀 해. 그렇게 소민이는 초장부터 은정이의 길을 꺾어볼 심산으로 아주 콧대 높은 애티튜드로 절박함이 없네. 점점 은정이의 말에 나를 찍고 싶은 이유는? 인간적인 구석이 많아. 귀여운 허점들. 멍청하다는 얘기를 돌려만 한 거지. 아주 그렇진 않아. 수긍을 하게 되죠. 그건 무슨 뜻이야? 네가 매력있단 뜻이야? 나 요즘 힙업 운동에서 엉덩이 장난 아닌데 샤워하는 것도 찍어주면 안 돼? 안 돼. 전 남친들 안 돼. 브라질은 안 돼. 그렇게 시작된 본격 이소민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미용실에서도 나처럼 드라마 예능 여기저기 소비됐던 애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신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인기 떨어져서 안 팔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은행에서도 진행되는데 대중적인 소통보다 자신은 더 고귀해야 한다. 더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들의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아. 근데 야, 너 근데 말 되게 잘한다. 희한하게도 여긴 차 안에서도 복면가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게 누굽니까? 리바 안전벨트 소녀는 바로 이소민 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동공이 풀려가는 은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제 막 씻어서요. 곧 나올 겁니다. 뭐 가장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출연자가 매력 하나는 만점이긴 하네요. 저희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인 거지? 한편 그 시각 은정이와 마찬가지로 현생 극한 직업을 찍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 극한 직업에서 깡패로 나왔던 배우분이 여기서도 깡패 아니 배우로 출연했습니다. 마누라가 바람났는데 물걸레 청소기 성능이나 읊어대고 있어? 미쳤니 너네? 하지만 이분도 역시나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오지마 뭐 설득하려고 하지마! 하겠다고 한다며 저지를. 제가 대사 못 외워서 저러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아볼까 한 한주는 감독님? 오빠 해봐요. 그렇게 금쪽 같은 조언을 듣고 배우도 남자, 감독도 남자, 촬영 감독도 남자, 매니저도 남자. 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진짜 금쪽이가 되어 촬영장을 휘젓기 시작했죠. 하고 누르면 어디 봐 오빠 여기 봐 오빠 여기 안 보면 한줌 오빠 저희 그만. 오빠 그리하여 총 38명의 오빠가 생긴 한주를 보며 나쁜 오빠 진정으로 그녀를 리스펙하기 시작하는 재훈과 저기 이봐요. 내가 잘못을 한 것 같. 저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 오빠 한줌 만진 거예요? 그녀의 광기에 결국 패배를 선언하는 양현민 배우였습니다. 야 내가 할게. 갖고 와. 오빠 그 한지가 아는데 오빠 봐봐 되지 봐봐 나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설득에 성공해서 현타 시기에 온 한주와 마찬가지로 고마워요, 오빠. 여기 설득에 성공하려고 한타를 시게 준비하는 범수와 진주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 운동을 3시간 했어요. 그래도 어째 믿음직스러운 범수 때문에 은근히 긴장이 풀려가는 진주였죠. 그럼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져야지. 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할 거 없어요. 서스펜스 긴장감이 폭발해버리는 범수였죠. 진짜 안 하는데 나 아까 청심환 드시던데? 결국 자칭 PT의 신은 그렇게 PT를 빡세게 준비하더니 30 되면 괜찮아져요. 저는 35인데 안 괜찮은데. 막상 간부들 앞에 쓰니까 애가 빠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기획의도 읽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글꼴, 감초록 바탕지. 바로 이 하이코드 유머, 이 드라마의 주목입니다. 서늘하다. 공중파 채널 에이스 감독이라는 자의 예상치 못한 빈구미가 비수처럼 꽂힌다. 근데 부장님들 왜 집중하세요? 부장님들이 눈이 나쁘셔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현상은 멀쩡한 사람도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무엇을 초월한 것인가? 이성으로 허물기 힘든 벽을 감성으로 공략한다. 바, 보, 감, 성. 저희 드라마의 간략한 시놉시스는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그냥 범수가 글씨라도 잘 읽었으면 하는 진주였죠. 평범한 세 여성의 일과 사랑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엄숙한 그렇지. 불안감. 잠깐만. 저 여기 뭐 하나 빠졌다 그쵸? 사회적으로. 여기 사이에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티 안 나. 자수하지 마 이 빈구야. 그래서 범수가 찢어놓은 PT 현장을 다시 한 땀 한 땀 꼬매가는 진주였죠. 왜 다른 에피소드로 미를 풀기에는 매회 시놉시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6부를 가득 채울 에피소드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드라마가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아닌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힘세요? 근데 점점 간부들의 발언이 저요? 어째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현상에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제 힘은 모르겠고 기가 세. 이런 상황에 제대로 열이 받은 빠꾸는 드라마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에 드라마가 쉽다 어렵다를 논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인이 왜 유연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 뻔한 스토리 뽑아내는 비결이 뻣뻣함이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 자리에서 여자 힘센 얘기, 작가 기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채널이라면은 저도 여기서 임진주 작가님께 같이 작품하자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창피합니다. 아니 아까 PT 할 때는 빠꾸였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열사가 되어버린 빡범수.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부장님들 스타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임진주 작가님 힘 세냐고요? 더럽게 셉니다.
저기 생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12잔을 원샷을 때리고 술은 소맥이라면서 그때부터 말아먹기 시작해요. 생맥 12잔이 웜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정말 웜업이 되어가고 있는 진주였죠. 여기 계신 부장님들은 감히 하루 내에 소화시켜주는 양이 아니었어. 근데요 뭐 그렇게 마시고도 마감일 하루 안 늦추고 글을 써냅니다. 눈 밑에 뭐 다크서클이요? 보통은 까맣죠? 아니요? 보세요. 눈 밑에 어리굴젓이 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작가님 대본 열심히 까고 있으면 저 멀리 어디선가 막 쇠새끼야 소새끼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야 이거? 아빠야? 아빠. 아 이거 인터스텔라야? 나 인터스텔라 봤어.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였어요. 인터스텔라. 그리고 끝내 미쳐가는 황소를 제압해야 했던 채배달의 후손 진주는 범수의 목숨을 끊진 않았습니다만 PT 현장은 참담한 그 이상이었죠. 잘한다며. 밥 먹어요, 우린. 내가 밥 먹을 자격이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한껏 풀이 죽은 범수를 우쭈쭈 달래주는 진주였는데 기분 좋아진다. 원래 이런 상황은 진주가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요? 결국 정상 아닌 상황을 연속으로 마주한 진주는 그렇게 충격을 받아 속세를 떠나고 도인이 되기로 선언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더 노력하는 것. 노력은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게 잘 안 되고 그 당연한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 거구나. 여보세요? 그리고 이 도인에게 시주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빠꾸 아니 범수였죠. 식음을 전폐한 모양새로 있으면 식상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역시 잘 먹고 계셨네. 안 먹었다 이 새끼야. 짠. 받아요. 뭐지? 대파. 아니 이걸 왜 꽃다발 주듯이 주냐고. 뭐 대파주도 주는 방법이 따로 있나? 이미 뭐 아침 드신 건 아는데 안 먹었다고 이 새끼야. 떡볶이에 파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근데 많이 먹어요? 어째 뭔가 이 달달한 상황은 뭐지? 나한테 왜 이래요? 좀 잘해주는 감이 있네? 우리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드라마는 다시 푸석푸석해지는데요. 죄책감 느끼지 말아요. 우린 지금 절대적이고도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속세에 찌든 빠꾸는 그런 진주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작사를 구해야 되는 건 알죠? 그 얘기를 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이들이 돌을 닦는 동안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송 감독 작품은 편성하기로 했어? 아직 제작사도 없고 신인 작가니까 뭐 시간 좀 끌어도 돼. 송 감독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뻔했지. 근데 오히려 작가님이 그 작품 도와준 거 알지? 어째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런가? 임진주 작가 작품을 편성해서 제외시키는 게 작가님 조건이었어. 근데 그 작품엔 송 감독이 있지. 점점 진주와 범수에게 희망적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채널 입장에선 임진주 작가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장 깔 수가 없게 됐단 말이야. 정 작가 입김에 우리 채널의 에이스 감독이 좌지우지 된다는 인상을 줄 순 없으니까. 진주 작품이 편성받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야? 에? 아무 문제 없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 정도. 그런데 이때 우연히 환동이와 동기가 이 무리에 합류하는데 이제 합석해도 되죠? 그럼요. 김 감독님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니 그럼 이번 작품도 조 감독 하시는 거예요? 제 작품 하세요. 연출. 원래? 어째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림이 이게 근데 아무리 정혜정 작가라 감독이 좋아야 하는 거지. 에이, 좀 한동이는 또 범수 좋아해서 조 감독 하고 있는. 못할 건 없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운 구도로 변형되어 갑니다. 그쵸? 하지만 이것도 모르고 몇 시간째 돌을 닦고 있던 이 도인들은 드디어 속세의 사람들을 만나 안녕하세요. 저는 손범수라고 합니다. 속세의 맛을 보게 됐죠. 채널에서는 아직 보류 중이긴 한데 작품이 개성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세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로 도움을 사는데 우선 제작사를 먼저 정하고. 어머, 지금 우리 회사도 작품 구하고 있는데? 여기도 속세가 맞긴 맞았습니다. JBC 손범수 감독님. 아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황한지입니다. 캐스팅 곧 하시겠네요? 드라마는 캐스팅이 반이죠. 곧 시작합니다. 제가 다큐를 제작 중인 배우가 한 명 있는데 작품을 찾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한번 하시죠, 여기 작가님하고. 작가님 좋아하시는 걸로 가야죠. 작가님 뭐 좋아하세요? 어쨌든 뭔가 어제 아다리가 맞으니 일이 술술 풀려가는데 과연 범수는 어제 말이야. 응? 너 뭐 작가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며. 갑자기 흑화를 해버리는 환동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응, 가만히 있긴 했는데. 지금까지 멜로가 체질 6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그냥 덩실덩실 덩실? 풀짝풀짝 심쿵. 심장 콩다리 잡아라. 멜로가 체질은 개인적으로 제 최애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부부의 세계와 쌍벽을 이룰 만한 JTBC의 수작이라고 가히 말하고 싶은데 흥행적인 요소는 진짜 아쉽습니다. 그래도 드라마가 끝나고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인식하는 작품 중 하나죠. 진짜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고 버릴 만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에서 최대한 엄선해서 대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진짜 다 필요 없고 정말 처음부터 무편집본으로 그냥 원작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원작을 계속 두고두고 회자하면은 이병헌 감독님이 다시 시즌2를 만들지 않으실까 하는 작은 기우제를 오늘도 혼자 지내봅니다. And listen.